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10년간의 긴 항해 끝에 이 목적지인 67P 해성의 궤도에 무사히 진입한 로제타호. 이 로제타호의 임무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착륙을 앞두고 있는 로제타호의 자세한 소식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10년의 항해 끝에 목적지의 궤도 진입에 성공한 로제타호가 67P 해성의 위성이 되기 위한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우주기구 측은 로제타호에 탑재된 탐사 로봇 파일리가 착륙할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착륙 후보지로는 가장 표면이 평평하고 안정적이며 태양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해성의 머리 부근에 3곳, 몸통 부근에 2곳을 꼽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기구가 착륙 후보지까지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 미션이 인류 최초의 해성 착륙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11월 중순, 파일리는 냉장고 크기의 100kg짜리 탐사 로봇으로 착륙 후 6개월 동안 토양 조사 및 각종 화학 성분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임무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로제타호의 해성 착륙일 겁니다. 지금 그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들일까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로제타호 이제 도착한 지 좀 됐네요. 이 로제타호가 이제 계속 이 해성 주위를 돌면서 네. 정확한 이 파일리의 착륙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네. 착륙선의 이름이 이제 영어로는 파일리, 그다음에 라틴어로는 필레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나일강에 있는 그 고대 이집트의 그 신전들이 많이 발견된 섬 이름이에요. 네. 그 섬 이름에 따라서 이제 필레라고 이름을 필레, 또 영어로는 파일리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이 파일리가 착륙할 곳은 다른 곳보다 좀 평평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태양 전지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햇빛을 잘 받는 곳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 67P라는 해성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 두 개가 거의 붙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 모습이 마치 오리같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67P의 별명이 스페이스 덕입니다. 우주 오리. 귀엽네요. 예, 귀엽죠. 그래서 우주 오리인데 현재 이제 그 나사가 아니라 이제 이건 유럽에 있는 에사에서 하는 건데요. 네. 에사에서는 머리 쪽에 3군데. 그러니까 좀 작은 덩어리에서 3군데, 몸통, 큰 덩어리에 2군데 정도의 후보지를 선정을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좀 더 조사한 다음에 이제 11월에 착륙할 거니까요. 그래서 5군데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이 중에 한 군데에 11월에 착륙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1월이 되면 이제 파일리, 필레가 이제 한 100kg 정도 돼요. 큰 냉장고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구멍을 한 20cm 이상 파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해성의 성분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자료를 갖고 지구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전송만 하고 끝나는 거기서 건가요? 이제 이 파일리, 필레에도 나름대로의 이제 분광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사할 수 있는 드릴이라든가 성분 분석하는 기기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지구로 보내주는 거죠. 어. 그걸 갖고 또 지구로 오려면 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네.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로제타도 그렇고 이 파일리도 그렇고 다시 오는 건 아닙니다. 네. 거기가 이제 이들의 무덤인 거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데요. 근데 아무튼 그런 작업들을 수행한 다음에 이제 지구 전송해 주는 건데요. 아무튼 이번에 그 파일리가 착륙할 5군데의 후보지가 선정됐다. 네. 그래서 이 우주 오리 모양의 67P 해성에 머리에 3군데, 이 몸통에 2군데 중에서 하나가 착륙할 것이다. 이런 뉴스입니다. 네, 오늘 이제 11월에 착륙을 한다고 하는데 로제타와 파일리가 과연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할지 지금은 알기 어렵겠지만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아는 건 결국 또 우리 인간이 왜 지금 여기에 있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네, 태양계처럼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행성계 어떻게 탄생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면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사도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사는 새로운 우주 발사체인 SLS 개발 계획에 대한 정밀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LS는 유인 화성 탐사를 목표로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중량의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탐사 로켓입니다. 첫 시험 비행으로 SLS는 77톤 중량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체를 설계해 무인 오리온 우주선을 늦어도 2018년 11월까지 저지구 궤도로 쏘아 올리게 됩니다.
또한 최대 143톤의 무게를 우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 화성 등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의 임무 수행도 가능해집니다. 미국이 최근 차기 우주 발사체 SLS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나섰는데 교수님 이건 어떤 우주선인가요? 이 SLS는 말 그대로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우주 발사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 바깥으로 쏘아 올리는 그런 발사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로켓이라고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화성까지 가려다 보니까 더 장비가 커질 거 아니에요. 물자도 더 많이 실어야 되고 나중에 사람까지 멀리 보내려니까 그렇죠. 더 무거운 걸 실 수 있는 더 큰 SLS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은 게 70톤 정도, 70톤까지 실을 수 있는 거대한 SLS를 갖다 개발해 보자. 오. 해가지고 70억 불 정도의 예산을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모자르거든요. 2030년까지 달에 사람들 보내고 많은 물자를 보내려면 이거보다 최종 목적은 한 130에서 140톤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큰 그런 이 SLS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70톤 정도 되는 이 SLS만 하더라도 높이가 한 100m쯤 돼요. 엄청난 규모네요. 예, 그러니까 예산이 70억 불, 우리 돈으로 7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네. 거거든요. 물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산 승인도 나고 이번에 이제 나사에서 발표한 거는 기본적인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식의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개념을 발표한 거예요. 네. 예산 승인은 이제 올해 초에 났으니까. 그래서 이 계획한 대로 이제 이걸 만들고 개발하고 만들어서 조립하고 2018년까지는 쏘아 올리겠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130에서 140톤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네. 뭐 높이가 한 20m가 더 높아져요. 그럼 한 120m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의 SLS를 또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예산이 큰 문제죠. 그렇죠. 70억 불을 여기다 투자하는 것도 큰 투자인데 예. 이게 이제 그 2배 정도의 용량이 되는 걸 만들려면 더한 예산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과연 국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간의 화성 이 탐사, 화성에 가는 그 길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무거운 거, 더 많이 실어서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는 더 큰 이 발사체 SLS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올 초에 승인됐던 70억 불 규모의 70톤급 정도의 이 우주 발사체 SLS를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18년까지 발사할 목표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아니, 과연 2018년까지 70톤의 이 SLS 과연 이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주세요.